그렇게 오랫동안 적용을 하시면은 나름대로의 적용에 대해서 두수인 둔치,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네. 일, 그런 것들이 세워졌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건 단순히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식물을 그려야 한다는 거. 식물이 되었든 본인이 했던 조경이든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려보면 나무의 상처도 보이고 또 역사도 보이고 여러 가지들을 겪게 되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식물의 생리와 생육을 알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적용의 어떤 윤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자 기간에 매여 있습니다. 하자를 위한 적용, 하자 기간을 넘기기 위한 적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생리와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린 컴퍼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하다 보면 많은 환경적인 부분들 또 사회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적용가의 입장에서 반드시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또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몇 가지가 저는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쓰레기를 만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수익을 남기고 쓰레기를 수만 톤을 남겼다. 정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듯이 우리 사람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처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하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외래 수종들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수종들이 많은 하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하면 썼던 느티나무, 주목, 또 뭐 회양목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 또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외래 수종들은 아직까지는 벌레나 병충해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에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반드시 조금 적용가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물 사용입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 쓰듯이 물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만 봐도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또 조경에서도 많은 하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물, 또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물들, 이런 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 조경가라면 물을 많이 쓰거나 함부로 쓰는 이런 조경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기억에 남거나 네. 자부심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솔의 가이드라인 네. 그렇게 될 만한 시그니처 적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시그니처 적용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다면 제가 처음 적용을 할 때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공을 하고 지금까지 물론 그때는 직원으로서 동참해서 시공했던 현장이고
지금은 오너가 되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당의 파크뷰에 그 파크뷰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원으로서 해서 시공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나무를 돌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조경가로서의 최고의 어떤 뭐랄까 희열이라 그럴까요? 이게 그거는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크거든요.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경가로서는 가장 기쁨과 가치를 보람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파크뷰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가시더라도 본인 되게 조경을 염려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해외에 가면 볼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에 조경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경 관리를 갈 때는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동참해서 나무를 가꾸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함께 누리고 싶어서 오늘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고객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 아닌가, 조경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가볼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 개인 주택이어서 가볼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조경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벽면 녹화 현장입니다. 을지로 사가에 있는 을지 트윈타워 벽면 녹화가 있습니다. 거기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규모 면에서도 좀 웅장한 면이 있고요. 특히 그 지역은 청계천 가까이에 있어서 풍부한 물을 조경에 그냥 버려지는 물이겠죠. 그런 물들을 조경용수로 쓰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저희가 그 시공한 블럭에 새들이 꽤 많이 10개 이상이 새 집을 짓고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경학자들이 와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환경이 많이 복원되고 있는 듯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벽면 녹화로서는 시그니처 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20년 전에 현재의 모습 보셨다면은 네. 앞으로 10년 후, 네. 그러니까 2032년에 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경의 10년 후보다는 저 개인적인 10년 후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농업을 전수받을 때 그분에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그러니까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빈집들을 국가와 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협 같은 곳에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그 집들을 사들여서 호텔로 바꾸고 또 주변에 위락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런 마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마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신체 지금 건강 검진과 체질 이런 것들을 진단받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마을 어느 곳을 가도 어느 식당을 가도 그 진단서에 맞는 음식과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년 후에는 지금에 하고 있는 이소래 조경을 바탕으로 그러한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공간, 의식주가 해결되는 마을, 이런 곳에 이장 그게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저의 모습, 기대하는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10년 후의 모습은 대표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은 지금은 조경이 네. 보여지는 것이었다면은 네. 그때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네. 조경과 함께 살아가고 네. 식물 가운데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된 지금 네. 이게 공간 바깥에 있는 모습이지만은 네.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림 얘기를 한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두스의 돈치를 넣을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 전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그림 그린 것은 뭐 사실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지인으로부터 요청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싫었죠. 뭔 그림이, 저는 원래 미술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조경을 하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사실도 그때 어떻게 보면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 안에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너무 신기한 거는 사람을 그릴 때는 너무 웃기는 그림이 되는데 그래요? 나무만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경력이 4개월이니까 업계에 몸담은 지 4개월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무 그림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잘 그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누적된 거 아닐까요?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저 안에 있던 저도 모르는 뭐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조경하실 때 네,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되게 고된 노동이 있다.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수였고 네, 만약 아들이 조경을 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조언하실 건가요? 그야말로 베스트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사실 나무를 모르셨거든요. 죽은 나무를 다루시고 어떻게 보면 고된 일상 가운데 그 집 하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을 짓고 지금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조경을 잘하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조경을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준공 허가를 위한 조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무 몇 개 심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살기 좀 힘들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조경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나이가 더 많아서 아버님이 그 활동하실 때 제가 조경을 했다면 아버님은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조경으로 제가 꾸미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꼭 한번 아버님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